그날 아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며 평생 기다려온 순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다. 지은아, 준비됐니? 손님들이 다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민지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차림으로 눈빛이 날카로웠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집을 나섰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신랑 측 가족이 웅성거리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지은을 찾으러 나섰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민지의 차에 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민지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야 내 인생을 시작하려는 거야. 차는 서울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마음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2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시작됐다. 지은은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28살에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민지는 30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민지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흔들었다. 너처럼 예쁜 사람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민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감정은 깊어졌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밤마다 혼자 고민했다.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로 지은의 행복을 안정된 가정으로 정의했다. 결혼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더 괴롭혔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신랑 후보와 데이트하고 밤에는 민지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이게 옳은 걸까? 지은은 매일 자문했다. 민지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내 자신을 받아들여 라고 조언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따라왔다. 지은의 친구들조차 그냥 취미로 여겨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지은의 결혼이 결정됐다.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 준호는 안정된 직장인이었다. 좋은 사람 같아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지와의 만남이 끊기지 않았다. 준호랑 결혼하면 우리 끝내야 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결혼식 전날 지은은 민지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미안해, 민지야. 나 가족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가족이 내 행복을 결정짓지 마. 내 인생이야. 라고 말했다. 그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민지의 손을 잡고 지은은 도망쳤다. 차 안에서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은아, 어디야? 이게 무슨 짓이냐?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괜찮아. 같이 헤쳐나가자.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비난,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차 안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진짜 감정은 없었다. 민지를 만난 후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꼈다. 민지야, 고마워.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친 지 1시간 후 지은의 집에 도착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메시지.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그녀는 울었다. 민지는 돌아가 봐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기 시작했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로 피신했다. 여기서 며칠 지내자.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핸드폰을 켜보니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아버지의 분노, 준호의 실망, 친구들의 혼란.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결혼식 왜 취소됐어? 친구 혜진의 메시지.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지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민지는 아니, 내가 용기 낸 거야 라고 안아주었다. 하지만 민지 자신도 두려웠다. 그녀는 이미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20대 초반에 커밍아웃한 후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 그때 나도 이렇게 도망쳤어. 하지만 후회 안에 민지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다음 날 지은은 병원으로 어머니를 보러 갔다. 엄마, 미안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다. 지은은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어.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가 알면 내 인생 끝이야. 이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이 아팠다. 민지와 다시 만난 지은은 전마가 쓰러지신 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내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충돌은 커졌다. 사랑 vs 가족이라는 딜레마. 사회의 시선도 그녀를 괴롭혔다. 온라인에 결혼식 취소 소식이 퍼졌다. 신부가 도망쳤대. 이유가 뭐래? 익명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다. 지은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알려지면 직장도 문제였다. 보수적인 회사에서 동성애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다. 퇴사해야 할까? 지은이 고민했다. 민지는 함께 일자리 찾자. 나처럼 프리랜서로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현실을 직시했다.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며칠 후 준호가 지은을 찾아왔다. 모텔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 준호야. 너 좋은 사람이지만 나 여자를 사랑해.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 여자 때문이야? 민지, 지은은 놀랐다. 어떻게 알아? 준호는 내가 그 여자와 자주 만나는 거 봤어. 하지만 설마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준호의 말은 지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 뒤로 아버지가 지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딸을 찾으라 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지은과 민지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부산으로 가자 민지가 제안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너 없었으면 못 버텼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민지는 과거에 비슷한 관계에서 배신당한 적이 있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스스로 다짐했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여기서 새 출발하자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카드가 정지됐고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아버지의 지시였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지은이 울었다. 민지는 자신의 저축을 꺼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나눔은 민지의 희생이었다. 그녀의 프리랜서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민지가 레즈비언이래라는 소문을 듣고 등을 돌렸다.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 여자, 결혼 도망친 애 아니야?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참았지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이게 행복인가? 밤마다 자문했다. 민지와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의 배신. 혜진이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역겨워 그 메시지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친구조차 이민지는 진짜 친구는 남아애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내 선택이 이기적인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며. 부산 생활이 2개월째 접어들었다. 지은과 민지는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지은은 카페 바리스타로, 민지는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민지가 저녁을 차리며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돈 문제였다. 민지의 저축이 바닥나고 지은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다. 빌려줄 데 없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친구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친구들은 피했다. 사회의 낙인이 그들을 고립시켰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위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라 물러섰다. 아빠,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어디 있든 찾을 수 있어. 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 사랑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에서 살 수 없어. 결혼하고 애 낳아. 그게 정상적이야. 이 지은은 울며 미안해요. 하지만 못해요.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빠 말이 맞을까?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아니, 내가 정상적이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지은의 내적 충돌은 커졌다. 가족의 압력 vs 자신의 정체성. 다음 날 민지의 과거 연인 수연이 나타났다. 민지야, 오랜만. 수연은 민지의 작업실을 찾았다. 지은은 불안했다. 누구세요? 수연은 웃으며 민지의 예대인이야.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민지는 과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내가 지은 때문에 도망쳤다고 들었어. 나처럼 버리지 마. 수연의 말은 민지의 상처를 건드렸다. 민지는 수연과 헤어진 후 트라우마가 있었다. 수연아, 가봐. 민지가 쫓아냈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끝난 거야. 민지는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줘. 돈이 필요해. 수연은 돈을 보내주었고 민지는 지은에게 숨겼다. 이 비밀이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문제를 겪었다. 상사가 내 소문 들었어. 고객들이 불편해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무슨 소문요? 상사는 내가 여자 좋아한대.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왜 문제예요? 하지만 상사는 해고야. 지은은 실직했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민지야, 나 이제 어떡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수연과의 연락. 이게 배신인가? 민지 스스로 물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지만 그곳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편견이 있어 지은이 말했다. 모임에서 만난 여성이 너처럼 가족 버린 애는 싫어라고 말하자 지은은 상처받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수연을 만났다. 돈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 수연은 민지야. 지은은 내게 안 맞아.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랑. 민지는 흔들렸다. 아니, 지은을 사랑해. 하지만 수연의 키스에 순간적으로 응했다. 그 장면을 지은이 목격했다. 민지야. 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미안해. 실수야.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도 날 버리는 거야. 지은은 집을 나섰다. 혼자 거리를 걷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집으로 와. 모든 걸 용서할게. 지은은 고민했다. 사랑의 대가 vs 가족의 안정. 그녀의 선택은? 지은은 부산 거리를 방황했다. 민지야, 왜 그랬어? 배신의 충격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핸드폰을 보니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설명할게. 하지만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다잡았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와의 첫 키스, 그 달콤함.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고통이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지은아,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으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민지 없이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준호를 만났다. 지은아, 용서할게. 다시 시작하자. 준호의 말에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솔직해졌다. 나 여전히 민지를 사랑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왜 돌아왔어? 지은은 가족 때문에. 준호는 내 행복이 중요해. 다시 생각해봐. 그의 말은 지은을 흔들었다. 한편 민지는 지은을 찾으러 서울로 왔다. 수연과의 실수는 후회였다. 내가 왜 그랬지? 자책했다.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나와 꺼져. 내 딸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을 사랑해요. 제발. 아버지는 내 변태가. 분노했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 민지야.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들어와 지은을 끌어당겼다. 지은은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미쳤어. 그녀를 때렸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이 깨졌다. 아빠, 저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진짜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안해. 수연은 과거야. 설명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함께라면. 하지만 사회의 반격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다. 거짓말이었다. 경찰이 그들을 쫓았다. 이게 무슨?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변호사를 구했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지은의 성 정체성이 공개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동성애자 신부 도망 사건. 기사 제목. 지은은 내 사생활인데 굴었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이다. 가족을 버린 이기주의자. 온라인 댓글. 지은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대가야. 민지는 버티자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지쳤다. 클라이언트가 모두 떠났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아니, 함께 선택한 거야.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도덕적 딜레마,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친구 혜진이 다시 연락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혜진은 지은을 지지했다. 커밍아웃했어. 나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어. 그 말에 지은은 위로받았다. 고마워, 작은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력이 계속됐다. 유산 상속 안 할게의 협박. 지은은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 대답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아빠 설득해볼게. 어머니의 변화가 지은을 감동시켰다. 엄마 하고 트러오가 다가왔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그게 죄는 아니에요. 판사는 가족 문제로 보이네요.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함께 디자인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배신, 희생, 모든 게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스튜디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과 민지는 클라이언트를 모으기 위해 애썼다. LGBT 친화적 디자인 글 슬로건으로 서서히 지지자들이 모였다. 너희 이야기 감동적이었어. 한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분노, 민지의 배신. 정말 용서한 거야? 스스로 물었다. 민지는 노력했다. 매일 증명할게 꽃을 사오고 요리를 했다.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신뢰 회복은 시간 걸렸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아빠가 내 선택 인정하려 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정말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버지를 만났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버지의 사과. 지은은 아빠, 이해해줘서 고마워 포옹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사회가 변해야 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한국에서 가능해. 민지는 상징적으로.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지지자들이 왔다. 축하해. 혜진의 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도전은 계속됐다. 스튜디오에 협박 편지가 왔다. 변태들, 사라져. 지은은 두려웠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지는 함께 싸우자.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편견을 깨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비정상 소리쳤다. 충돌이 일어났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지켰다. 미안해. 내가 다치게 해서. 지은은 아니, 우리 선택이야. 깨달음이 왔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그 가치가 더 컸다. 회복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최종 갈등이 왔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나 없이 못 살잖아. 민지는 아니, 지은이 있어. 수연을 완전히 끊었다. 지은은 고마워. 신뢰가 회복됐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도망, 배신, 희생, 모든 게 그녀를 성장시켰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어.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녀의 식성은 컸다. 결말에서 그들은 서울공원에서 산책했다. 사랑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키스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가?